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고요. 본격적인 6월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월요일 개장 전 분위기입니다. 지난 목요일장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쳐 연고점을 새로 썼고요. 우리 쉬는 동안에 미증시는 목요일에는 살짝 조정, 금요일에는 다시금 강세로 미국 증시도 나란히 6월 고점을 새롭게 쓰는 모습입니다. 이 분위기를 받아서 상승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시장, 오늘도 연고점의 경신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추경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 속에 2,9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오늘장 개장 준비 지금부터 들어가 보죠. 자, 그럼 프리마켓 시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주의 분위기는 괜찮고요. 특히 지금 시세를 주도하는 쪽은 역시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5%의 강세에 SK하이닉스가 3%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꿈틀대고 있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코스닥에서는 1% 이상의 상승 움직임을 타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으로는 이렇다 할 시세가 강하게 포착되진 않고 있는 점 아쉬운데요. 6위부터 10위까지의 하위권 움직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반도체와 금융지주사로의 외국인 수급이 오늘까지도 이어질까요? KB금융 0.5%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관세 타격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히토리오의 수출 통제 풀릴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도 1% 나란히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급락하면서 크게 흔들렸던 펩트론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새롭게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이번에 경쟁사인 스위스 이 바이오테크보다도 기술력 우위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오늘 투심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테마단에서 움직이는 몇몇 섹터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원전입니다. 잠시 후에 짚어볼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2.6%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면 하나투자증권, 다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이 급등 시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선임된 수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오늘 아마도 이 비상경제와 관련된 TF를 꾸려 2차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지역화폐 관련한 내용들, 추경 내용들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가 14%의 급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그러면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시장 전체를 둘러싼 긍정적인 포인트인데요. 일단 연휴의 상승 바톤 이어달리기가 계속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시장은 1.5% 강세로 거래를 마쳤었고요. 대다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됐었던 금융지주 몇몇 종목은 차익 매물을 소화하긴 했지만 강세로 마감했고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야간 선물 지수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해외 IB 쪽에서 우리 쪽에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인 추경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올해, 내년 이렇게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1%를,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성장률 기대감, 이제 2,900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대통령 오늘 2차 비상경제점검 TF를 꾸려 회의를 열게 되는데 추경 규모와 일정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다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성장률을 이끌 모멘텀이 추경인 만큼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나스닥, 미국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유독 목요일장 흔들렸던 이 미증시가 금요일에 좋았던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좀 파국이죠. 브로맨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이런 균열과 관련된 내용은 업데이트가 필요할 텐데 일단 이날은 머스크의 화해 모드에 시장은 반응을 했고요. 더불어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다소 낮아지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있을 CPI가 다소 단기적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을 시장은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는 금리 인하 사이클 조금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CPI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중의 원만한 통화,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 내용과
맞물리면서 오늘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회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립니다. 일단 지난달에 양국이 합의를 맞췄죠. 관세율 대폭 인하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응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의 입장은 한 달 동안에 중국이 이걸 어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출 통제 관련해서 논의가 전화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인 즉슨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희토류, 대미 수출과 관련해서 통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어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무부는 결국 이 통화 직후에 2달 만에 희토류 수출 일부를 허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오늘 열리는 건 런던에서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풀어줘라고 미국은 요구할 거고요.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을 먼저 풀어줘라고 서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렇게 서로 합의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합의가 이뤄지게 된다면 지난달 5월 중순에 있었던 미중 합의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보였던 것처럼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 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부적으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이 미국과 중국의 대화와 관련돼서 긍정적 뉴스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디까지 더 사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일단 주간 단위로 2조 원 넘게 담은 외국인, 그 장바구니에 가장 많이 담긴 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적극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KB증권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텐데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대형주를 대거 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기대가 크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프리마켓 시세 매우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K증권이 탑픽으로 꼽은 하이닉스는 HBM4, 이제는 4의 시대로 들어갔는데요. 가격 프리미엄이 지난 3보다 더 높다. 25% 정도가 3였었거든요. 그런데 30에서 40% 정도의 가격 프리미엄이 전망된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1등을 점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앞서 보신 것처럼 프리마켓 시세 3%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잠깐 차트 보도록 하죠.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단이 지난주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상승과 맞물려 있는 HBM 진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ISC, 파크 시스템스 같은 종목들의 시세 분출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더불어 삼성전자도 차곡차곡 가격이 싸다라는 메리트로 올라오고 있는 기점입니다. 그런 구간 안에서 2분기에 관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감 가져보자라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도 같이 나왔거든요. 실적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이 분위기 따라서 강세 움직임 탈 반도체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드론은 좀 간략하게 볼게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 우위를 확보하고 미국계 드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 산업을 장려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하고요. 중요한 건 지난 1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쪽의 트로이 목마라고 꼽히는 이 거미줄 작전으로 이 러시아 쪽의 공격을 가한 드론의 이 군사적 실증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는 부분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이 드론 산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키울 거야라고 한 것에 배경이 됐다라고 업계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론 관련 종목들 방산주로에 재평가 가능할까요? 워낙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로는 나오지 않은 두 종목 포함해서 오늘 정규장 보셔야겠고요. 프리마켓 시세 출발과 함께 다산 네트워크스와 에이럭스가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로는 증권가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에이럭스 지금 10%의 급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시스템, 다산 네트워크스, 대형주로 본다면 한국항공우주나 세트랙 I 같은 종목들도 대형 방산주 안에서 드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더 강한 시세가 나오게 될지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해체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된다. 2145년 너무 먼 미래긴 한데 이제 원전 해체 시장이 500조 원에 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목표로 한수원이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거라는 단독 보도 내용이 타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해체 준비, 운전 연구 정지, 철거, 용지 복원까지 그 활동이 꽤나 긴 단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앞으로 지금 연구 정지된 원전 200기 그리고 미국 쪽으로 본다면 일단 41기 정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최대 원전 해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장은 좀 걸음마 단계에서 한수원이 진출을 하는 건데요. 당장 연구 정지된 고리 1호기 해체에 좀 속도를 내야 우리 쪽으로도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설계, 제조, 시공, 시운전. 그동안 시공과 제조 쪽으로 조금 더 주도주가 형성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해체 복원 쪽으로도 재평가 가능할까요? 지금 한전기술의 급등 움직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5%의 급등 움직임으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에 대한 기대감 자리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던 현대건설은 지금 예상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살짝 쉬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의 편차도 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줄 정리 종목들로 보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세에서 분위기가 좋았던 쪽 두 곳인데요. HK 이노에는 개별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 정책실장 선임이 됐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상자산, 민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테마도 오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Q&A로 가보죠. 들어오고 있는 호가의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피가 1.3% 상승으로 2,850선 회복 시도 나오고요. 코스닥도 좋네요. 760선까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기분 좋게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차영주 ISF 경제연구소장, 김태성 ISF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 소장님, 일단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쪽이 지금 반도체로 눈에 꼽히고 있거든요. 여기서 미중화의 추경, 어디까지 반도체 더 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 목요일날 삼성전자가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네. 6만 전자 부근까지 이제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22만 원 돌파하면 개인들의 쇼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말씀드려 왔고요. 그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실적을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이틀 연속,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아 보이는 모습은 같지만 결은 좀 다르다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수급 논리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하이닉스는 수급 플러스 여기에 전체적인 실적 모멘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일단 시총 1위로 나섰을 때 하이닉스가 올라갔지 삼성전자는 월요일 날 올라가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이틀 동안 2조 가까이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다라는 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월요일 날 NTN에서 좀 말씀드렸던 시간차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수요일보다는 목요일 날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 결국 외국인들의 주문이 이렇게 하루하루 밀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도 여전히 강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수가 2,900선, 3,000선 오면 약간 숨고르기도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는 후반에 너무 공격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반도체도 올 주초 상승 이후에 주 후반에는 조금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3만 원까지 도달하면 일단 팔자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23만 원 이상 돌파하면 쇼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저방함이 6만 전자에서 한다.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정리했고요. 다음은 드론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을 키우겠다.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대표 주자로 꼽아야 될 종목 어디를 봐야 돼요, 김태성 부장님? 사실 이럴 때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직트로. 대표적으로 에어로바이러먼트라든지 아니면 레드캣 홀딩사 같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 이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걸 가지고 왔을 때 그래도 이제 가장 유사한 산업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저는 에이럭스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공략주로 제가 에이럭스를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드론 관련주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드론 관련주라고는 하지만 드론으로서 버는 돈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 2023년도부터 미국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또 빠르게 북미 쪽에서 이제 매출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제 통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론 산업에서 굉장히 또 속도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붙으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저는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도 에이럭스는 계속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방산 산업 안에 드론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저는 에이럭스는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볼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럭스 그럼 가격 전략이 얼마죠? 일단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에 저는 출발. 붙기보다는 종가에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초에 지금 넥스 트레이더에서 조금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시초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네.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9,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는 15,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 이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명령의 서명 대원 산업은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가 갈 때까지 그냥 쭉 들고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이럭스 관심주까지 같이 받아봤고요. 차 소장님, 지금 호가 부근에서 너무 급등이 나와서 저 원전 궁금해요. 원전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네. 보면 현대건설, 현대건설이야 고점에서 워낙 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곤 있는데 한전기술, 그러니까 해체 관련해서 기술력 있는 쪽이 좀 급등하거든요. 재평가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이제 이어질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10기 건설에 대한 어떤 부분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원전을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원전이라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신재생 관련해서 지금 이런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속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원전 관련해서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끌고 왔었던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 원전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상황들이 변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단기 관심주로서 충분히 그 시세의 연속성은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가 차 소장님은 코스모화학이거든요. 네. 개장 시장 열리고 저희가 보다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